네, 안녕하세요. 처인온의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향후 수익 창출하기 좋은 수종, 그러니까 땅에 나무를 심어서 키운 후에 돈을 벌기가 좋을 것 같은 수종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한데 또 저한테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 주제를 다뤘고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참고하셔야 될 건 설명만 듣고 나무를 심는 건 안 된다. 이걸 보시고 상담을 한 후에 식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상담은 저여도 되고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업체여도 되니까 반드시 상담을 해서 내 컨디션이나 내 조건들을 잘 체크를 해서 식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내가 나무를 심을 평수와 두 번째는 내 땅에 배수가 되는 정도나 양분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른다면 기존의 밭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도 최소한 확인해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재를 할 때 쓸 수 있는 나무 모종을 사는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 네 개는 최소한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오셔야 두 번 상담한 일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수익 창출을 하기 좋은 수종으로 먼저 소개를 드릴 건 바로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시는, 숲이가 하얗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순백색의 나무 목대가 이렇게 직립해서 곧게 자라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관을 연출해내는 그런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작나무의 수요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작나무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자작나무 숲처럼 관광농원이나 아니면 숲을 만들려고 하는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게 자작나무 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건물들이 대부분 다 모던한 형태로 서양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던한 형태와 자작나무의 합이 굉장히 좋은 점,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좁아서 옆집의 2층이나 3층에서는 내 집이 내려다 보이기가 쉬운데, 키가 많이 크는 이 자작나무를 사이에 울타리로 심어주면서 프라이버시까지도 지킬 수 있게, 이렇게 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작나무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아마 제큐몬티라고, 나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수종일 텐데, 이 제큐몬티의 특징은 일반 백자작보다 숲이가 빠르게 하얘지고 훨씬 깔끔하게 하얘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백자작이 숲이는 하얘지지만 여기저기 반점처럼 이렇게 까맣게 든다고 하면, 이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순백색으로 이렇게 숲이가 뒤덮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수요보다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해서 모종에서부터 한 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키운 것들이 소비자가가 10만 원 정도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도매로 납품을 하실 때도 대략 한 5만 5천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사이니까 단기간 대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작은 모종으로 공급되는 제큐몬티가 작년부터 한 10만 주 정도 1년에 공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지금처럼 키워선 5년, 6년 후에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자작나무 농사를 지을 거라면 제대로 된 자작나무 농장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찾는 협력 농가도 자작나무를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순백색의 숲이가 제일 강점인 제큐몬티 자작나무도 있지만, 자엽잎 색깔의 로얄 프로스트나 아니면 황금잎 색깔의 골든 오벨리스크나 아니면 수양 자작나무라든지 운용 자작나무라든지 직립 자작나무라든지, 자작나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제큐몬티를 핵심으로 가면서 다른 자작나무를 같이 서브로 가져가 주셔야, 예를 들어 저한테 나무를 사가셨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밭을 마케팅해서 판매까지 도와드리기가 훨씬 쉬울 걸로 보이고, 그리고 기존의 자작나무들은 외대로 이렇게 자랐다면 현재는 우리나라도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간 형태의 수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다간 형태라는 게 한 대로 올라와서 위에서 가지를 벌리거나 아니면 외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밑에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올라오는 걸 이제 다간형이라고 하는데, 이 다간형의 자작나무의 수요가 또 굉장히 많고 지금은 시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간형 농사를 함께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간형으로 키우기 위한 모종을 애초부터 생산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큐몬티는 제큐몬티와 제큐몬티 실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내에 제큐몬티가 유통되는 건 두 종류인데, 제큐몬티 도렌보스라고 삽목 또는 조직 배양으로 생산이 된 게 있고, 일반 제큐몬티로 판매가 되고 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실생입니다. 실생인데 엄밀히 따지면 제큐몬티와 제큐몬티 도렌보스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육안으로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생을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제큐몬티 실생을 키우신 분들은 어느 밭으로 가게 되면 일반 제큐몬티랑 거의 흡사해. 근데 또 어느 다른 밭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일반 백자장만큼 또 수피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씨앗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종 발생률이 높아서, 예를 들어 저한테 상담하시고 자작나무 브랜딩 농장을 계획하는데 거기서 변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판매자조차도. 왜냐하면 파종으로 씨앗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삽목묘나 조직배양묘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일반 백자작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서는 재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제큐몬티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도 잘 농사된 거를 여러 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큐몬티가 아주 폭넓게 재배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중부나 북부에 계신 분들이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좀 더 추운 지역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룰 건 바로 안개나무입니다.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역시 소비자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국내에 있던 건 이제 자엽 안개나무라고 해서 이파리가 자색으로 나오면서 여름철에 꽃이 자색 안개꽃, 연핑크색 안개꽃이 함께 피면서 국내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미관을 연출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그런 수종이었는데,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럽식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관심에 굉장히 부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유의 그 풍성한 분위기와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이파리의 관상 가치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벚꽃처럼 단기간에 꽃을 보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4월부터 한 10월에서 11월까지 긴 시간 내 정원을 예쁘게 장식을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대단위로 납품이 되는 거는 미진합니다. 대단위로 납품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소비자에서는 이미 굉장히 큰 반응이 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옛날에 수국의 앤들리스 썸머가 그랬는데, 소비자 반응이 먼저 오고 그로부터 한 2-3년 후에 지자체나 큰 납품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게 이제 앤들리스 썸머 수국의 현상이었는데, 안개나무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자엽 안개나무로 많이 알고 계셨지만, 그 외에도 노란색 이파리가 강점인 이제 골든 스피릿이나, 아니면 외성으로 자라면서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는 영레이디나, 아니면 같은 이제 자색이면서도 그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더스키 메이든이나 아니면 릴라까지 그 수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수종들을 좀 다채롭게 심어서 제대로 된 농장을 브랜딩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도 이 농장을 홍보해서 판매까지 이끌어주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개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모종값도 아마 동일한 사이즈, 동사이즈 대비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지만 장점이라면 또 장점인 게,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삽목이 돼서 생산이 될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워낙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약간 생산이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자엽 안개나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안개나무를 폭넓게 식재를 하셔가지고, 이 안개나무마다 또 비주얼적으로나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판매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북부에서는 갑자기 동해를 입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을 잘 크다 갑자기 동해를 입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서 가능하면 중부나 아니면 중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역시 이제 막대새턱 모양의 외목대로 올라와서 전형적인 그런 조경수의 모양이 아니라 다간 형태로 키우는 것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면 훨씬 더 판매에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은천가문비입니다. 은천가문비는 제가 작년에도 추천을 드렸고 올해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저희가 작년 12월에 은천가문비 관련한 영상을 찍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연락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역시 은천가문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은천가문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크리스마스, 겨울에 이제 포인트목으로 쓰는 나무들이 지금은 대부분 구상나무 아니면 전나무 또는 이제 에메랄드 그린 같은 나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정나무는 상대적으로 미관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예쁘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해가 다르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공급량도 점점 적어지고 농사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은천가운비는 이파리가 은청색이면서 약간 구상나무 형태로 자라주기 때문에 겨울에 훌륭한 포인트목으로 완벽하게 대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수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작년부터 이제 모종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은천가운비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한 모종들이 시장에 나오려면 아직은 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은천가운비 같은 경우는 키우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야 됩니다. 은천가운비 수종이 요즘엔 굉장히 다양해져서 예를 들어 뭐 후푸시, 블루 다이아몬드, 카이밥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저는 농사 목적이라면 오직 SBS를 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SBS가 슈퍼 블루 시들링의 약자인데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리고 수영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이 은천가운비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꼭 SBS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후푸시 같은 거 인기 많던데 왜 SBS를 심으라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SBS를 권하냐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린 모종 단계에서가 아니라 농사를 져서 1m, 1.5m, 2m 이 정도 급에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급이 되면 후푸시나 SBS나 아니면 카이밥이나 생각보다 시각적으로 다이나믹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질 않아서 그렇게 비슷한 정도의 비주얼이라면 오히려 키우기 좀 쉽고 빠른 거를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진한 은청색을 자랑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사짓기가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SBS를 심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토지의 배수가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우수한 배수에서도 또 배수로도 작업이 잘 돼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추운 지역에서 훨씬 잘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북부 지역, 경기 북부나 아니면 강원 지역에서 심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운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릴 건 관목류입니다. 이 관목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아시는 분들은 뭐 철쭉, 황매화, 화살나무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런 거 말고 신품종 관목들이나 조금 독특한 관목들을 다양하게 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규격 중에 이제 P9이라고 해서 9cm 모종으로 나오는 이제 다양한 관목들이 있습니다. 목수국 종류도 다양하고 아니면 떡갈립수국, 고광나무, 조팝나무 등등 굉장히 다양한 관목류들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이 포트는 작아도 생각보다 성장을 오래 한 나무들이어서 땅에 심어졌을 때 성장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땅에 심어서 예쁜 수영을 만든 후에 판매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특정 수종이라기보다 제가 이걸 왜 권장을 하냐 하면, 작년에 목수국 P9 제품 9cm짜리 모종을 심으셔서 키운 다음에 작년 가을에 10개월 정도 기르고 나서 원가의 7배에서 8배 이상 수익을 보고 판매를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수종 선택만 잘하고 잘만 키운다면 물론 8배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핵심은 단일 품종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품종으로 다채롭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는 다 다르고,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아니면 펜션이나 카페나 이런 데들은 작은 모종부터 심어서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바로 손님을 유치해야 되고 고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완성이 돼 있는 형태의 꽃나무들을 원하기 마련인데, 그런 수요를 공략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자나무는 저희 P9만 공급하고 있는데, 한 80cm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60cm 없어요? 고강나무 같은 경우도 한 1m짜리 없나요? 이렇게 찾는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나무를 파는 사람과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종 선정을 예민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지방에서 너무 싸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비싼 값을 주고 심어봐자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국내에서 크게 생산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잘 선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 형태로 저희와 협력을 할 협력 농가가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가능하면 경기 남부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봐야 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이왕이면 가까운 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향후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좋은 수종들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런 컨텐츠를 다루면 늘 이제 뭐 사기를 친다 또는 그렇게 좋으면 네가 심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역시 나무를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회사가 용인에 있는데 제가 용인에 땅이 많으면 당연히 제가 직접 심어서 파는 게 제 입장에서도 훨씬 이득이지만, 문제는 용인 땅값이 너무 비싸져서 사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멀리 지방까지 가서 계속 농장을 관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유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나무 재테크라고 해서 이제 나무 판매를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 영상을 찍었다라고 좀 예쁘게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